자, 윤호가 집에서 3km 떨어진 공연장에 가는데 시속 4k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6km로 뛰어서 갔대. 자, 집에서 윤호가 어디까지 간대? 공연장까지 간대. 공연장까지. 윤호가 집에서 공연장까지 가는데 총 몇 킬로 떨어져 있다는 거야? 3km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몇 킬로로 걷다가? 그죠, 4km로 이렇게 시속 4km로 시속 4km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늦을 것 같아서 시속 몇 킬로로 뛰어갔대? 그렇죠, 6km로 이렇게 뛰어간 거래.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집에서 출발한 지 40분 만에 공연장에 도착을 했대. 윤호가 시속 6km로 뛰어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건 봐봐.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윤호가 시속 6km로 뛰어서 간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필요한 거야? 거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 그지?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우리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문제는 뭐로 풀어야 되면 또 거속시 문제 아니겠어? 거속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또 뭐야? 우리가 이 문제에서 거속시 지금 문제에서 알고 있는 건 뭐야? 그렇죠. 시간 알고 있는 거죠. 속도도 알고 시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몇 분 만에? 40분 만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집에서부터 여기 시속 4km 간 거리를 알아볼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리를 만약에 X거리라고 두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늦을 것 같아서 6km로 시속 6km로 뛰어간 거리를 알아 몰라? 몰라. 그걸 Y라고 한번 더 보자 이거죠. 그 거리들을. 이해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엔 어차피 우리가 걷거나 뛰어서 간 거리는 총 몇 킬로인 거야? 3km인 거죠. 그래서 X 킬로미터, Y 킬로미터를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 3km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따라왔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뭐야? 시간에 관한 식이겠죠? 그죠? 시속 4km로 갔을 때의 시간과 시속 6km로 뛰어갔을 때의 시간을 합해서 총 몇 시간,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거야? 4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거야. 40분 안에 도착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써야죠.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어. 뭐라 써야 돼? 그렇죠. 시속분의 그 거리. 이게 4km로 걸어간 거리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6km로 간 시간은 또 시속분의 거리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서 몇 분에 도착했다고? 40분 만에 도착했대. 근데 얘들 지금 보면 얘는 킬로미터죠? 그죠? 그리고 뭘로? 시속이지. 그지? 시속이지. 근데 몇 분으로 도착했지?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돼? 그렇죠. 시간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얘는 지금 시속으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시간도 시속과 관련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쟤는 분이니까 분을 시간으로 나타내주려면 60분의 40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1시간조차도 안 되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지? 요거는 너네 이제 요런 거 이제 어느 정도 하나 보면은 좀 덜 틀리거든? 근데 좀 어려운 문제들은요, 항상 이 단위가 헷갈리게 나옵니다. 미터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분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단위를 항상 계산을 잘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뭐 해줘야 돼? 연립해줘야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얘 아니겠어? 그지? 그럼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해줄까? 야, 그러면 뭘 곱할래? 그냥 60 곱해볼까? 그지? 아니다. 얘를 그냥 약분시켜버리자. 얼마로 약분돼요? 3분의 2인가? 그죠? 3분의 2로 약분시켜버리고, 그럼 뭐만 곱해주면 돼? 4, 6, 3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약분시켜주면 돼. 12 곱해주면 되겠네요. 양변에 12 곱해봐. 3x 플러스 2y는 얼마? 8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해줘야겠네. 그러면 뭐 맞춰주려면 얘한테 뭘 곱해줄까? 그렇죠. 2x 플러스 2y는 얼마야?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주황 색깔과 이 밑에 있는 흰 색깔 식을 둘이 뭐 해줘야 돼? 빼줘버릴까? 그럼 얘한테서 얘 빼면 0 되고, 얘한테서 얘 빼면 마이너스 x, 얘한테서 얘 빼면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2가 되겠네요. 그럼 x가 2면 y는 얼마야? 1이겠죠. 따라서 시속 6km로 뛰어간 거리는 몇 킬로미터? 1km다. 이해되니? 다음.
9번. 자, 주희가 둘레가 4.8km인 호수의 둘레를 분속 60m로 걷다가 도중에 분속 120m로 달렸더니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분이 걸렸대? 50분이 걸렸대. 이때 주희가 분속 60m로 걸어간 거리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애매하다 이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거죠. 분속 60m로 걸어갔고요. 다음에 도중에 분속 몇 킬로 뛰어갔대? 몇으로? 120m로 뛰어갔대. 그죠? 근데 우리는 분속 60m로 걸어간 거리를 알아볼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두는 거냐면 X라고 두는 거죠. 그리고 분속 120m로 간 거리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두는 거야? Y라고 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했어? 그럼 결국엔 분속 60m로 간 거리 더하기 분속 120m로 간 거리를 더해주면 총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죠. 총 거리가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이 호수의 둘레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분속이라 했잖아. 그지? X는 분속 60m로 간 거리고, 그죠? Y는 분속 120m로 간 거리잖아. 근데 지금 거리는 뭘로 표현돼 여기서? 킬로미터로 표현돼 있잖아. 그럼 우리 뭘로 바꿔줘야 돼? 미터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럼 미터로 바꿔주면 얼마야? 4,800m죠. 일단 근데 보통은요, 그 단위를 맞춰줄 때 뭐를 기준으로 좀 하면 좋냐면 그 분속인지 시속인지만 먼저 좀 봐주는 게 좋아. 단위를 맞춰줄 때는 항상 그 속력 위주로 좀 해주면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속력이 지금 분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속 미터로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해됐지?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도는데 몇 분 걸렸대? 50분 걸렸대.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또 거속시를 이용하면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속력분의 거리로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분속 60m로 간 거리를 X라고 두고 그 속력은 60m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60분의 X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분속 120m로 간 시간은요 120분의 Y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걸 했더니 몇 분이 걸렸대? 50분. 근데 여기서는 잘 봐.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금 뭘로 표현되어 있죠? 시간의 단위는 지금 뭘로 돼 있어? 분으로 돼 있죠? 분속으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그냥 얘는 지금 몇 분이래? 50분이래? 그럼 나는 지금 얘들을 이미 분속으로 표현해 준 거야. 분으로 표현해 준 거야. 그러면서 그냥 뭐만 쓰면 돼? 50이라고 쓰면 됩니다. 얘는 이미 분속. 그죠? 얘는 이미 분속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뭘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분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아까는 시속이고 분속이어서, 아까는 시속이고 분이어서 시속 시간에 대한 식으로 써준 건데 얘는 분이고 분이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요런 단위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해?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양분을 뭘 곱하고 싶어 얘들아? 얘 정리해주고 싶죠? 120만 곱하면 좀 깔끔해질 것 같은데요? 그죠? 양분에 120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긴 2x가 되고 여기는 y가 되겠네요. 여기는 얼마가 돼? 그렇지, 6,000.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뭐 해주면 돼? 주하나 뭐 해줘?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 뭐 해줄까? 뭐 해야 돼 이제? 정리 다 했잖아. 그렇죠, 빼야죠. 빼면 어떻게 돼? y 사라지고 x에서 마이너스 2x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x. 4,800에서 6,000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200. 따라서 x는 얼마? 1,200. 그럼 x가 1,200이면 y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3,600. 그럼 결국에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얘는 몇 킬로야? 1.2km. 얘는 몇 킬로? 3.6km. 따라서 주희가 분속 60m로 간 걸어간 거리는 누구? 1.2km가 되겠네요. 다음 11번. 자, 정진이는 어딜 다녀왔대? 이모댁에 다녀왔대. 자, 이모댁에 다녀올 때 갈 때는 시속 4km로 갔고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짧은 길을 시속 몇 킬로로 걸어왔대? 3km로 걸어서 총 50분이 걸렸대. 정진이가 이모댁에 갈 때 걸은 거리는? 라고 하네요. 그럼 잘 봐. 그러면 정진이가 어디를 갔대? 이모댁을 갔대. 이모네 집을 갔대. 근데 이모댁에 갈 때는요
일정하게 몇 킬로 가려면 시속 4km로 이렇게 움직였나 봐. 됐어? 근데 올 때는 이 길이 아니라 길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나 봐. 갈 때 이렇게 갔나 봐. 근데 올 때는 이렇게 간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더 뭐가 돼? 1km? 짧대? 올 때는 더 짧게 왔나 봐. 갈 때는 좀 더 길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정진이가 이렇게 해서 이모네 집에 이렇게 갈 때는 거리를 알아 몰라? 몰라요. 거리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정진이가 이렇게 이모네 집을 갈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한번 더 봅시다. 이해했어? 근데 이모네에서 정진이네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그 길도 알아 몰라? 그 길의 거리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그걸 또 Y라고 한번 더 볼까? 이해했어? 일단 문장은 다 집어치우고 문장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진이가 이모네 집에 가는 길이를 X라고 두고 이모네 집에서 정진이네 집으로 다시 가는 거를 Y라고 더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읽어보면 서로 다른 길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이니까 서로 다른 거리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 근데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뭐가 돼? 짧대. 갈 때 X였어. 근데 올 때는 Y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올 때의 거리가 갈 때보다 뭐가 돼? 1km 더 짧대. 그러니까 얘보다 1km 더 뭐하다는 거야? 얘가 더 짧다는 소리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쌤 그럼 저는요 X랑 Y랑 갖다가 놓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거야. 갖다가 놓고 싶은데요? 그럼 갖다가 돼?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되지. 왜? 엄연히 Y가 더 짧으니까. 그지? 그럼 얘들 갖다가 놓으려고 하면 얘가 얘보다 얼만큼 더 짧아? 1만큼 더 짧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얘가 다시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왔어? 이해했어? 그게 같다고 된 거야 이렇게. 이런 식 하나를 찾아주는 거지. 되니? 그럼 두 번째 식. 시속 3km로 걸었대. 그러니까 갈 때는 몇 킬로?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총 몇 분이 걸렸대? 50분. 이것도 뭐 써야 돼? 거속시 써야지. 우리가 아는 건 뭐? 시간이죠. 시간에 관한 식을 좀 써봅시다.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럼 갈 때는 시속 4km로 X만큼 걸었어요. 거기고 올 때는 시속 3km로 Y만큼 걸었어요. 그랬더니 둘이 더했더니 총 몇 분이 걸렸냐면 몇 분이 걸렸대? 50분이 걸렸대. 현재 지금 우리 속력은 뭐로 표현되고 있죠? 시속으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나타낸 건 뭘로 나타내고 있죠? 시간은? 분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시속에 맞춰서 분을 써줘야죠. 뭐라 써야 돼? 60분에 50이라고 써야죠. 다 알았어? 됐니? 그럼 이거 계산 좀 해볼까?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 정리해봅시다. 양을 뭐 곱할래? 약분 되나요? 약분하자. 얼마? 6분의 5. 뭐 곱해주면 돼? 12? 이거 12 곱해주면 되겠네요. 양면 12 곱하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4y는 얼마? 10 나오겠네요. 됐어? 그럼 결국엔 식 몇 개 찾은 거야?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두 개 찾은 거죠? 둘이 뭐 해줘야 돼? 연립해주면 돼요. 둘이 연립합시다. x는 y 플러스 1이랑 3x 플러스 4y가 얼마? 그렇죠. 12라는 거를 연립하면 돼요. 이건 지금 뭐 해주면 되죠, 그냥? 가관법 쓸 필요 있어? 이미 한 문자에 대해 정리 싹 돼 있는데?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합시다. x 자리에 y 플러스 1 넣어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3에 y 플러스 1 플러스 4y가 얼마? 10. 분배해줘서 풀어주면 3y 플러스 3은 얼마야? 4y는 10이 되면서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7y. 3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얼마? 7. 따라서 y가 얼마야? 1. y가 1이면 x는 얼마입니까? 2. 따라서 이모댁에 갈 때 걸은 거리는 몇 킬로? 2km가 되겠네요. 다음 14번. 14번 맞아? 12번. 자, 승주가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에 다녀온대.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를 걸었대? 6km. 집에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0.5km 더 먼 길을 시속 3km를 걸어서 총 1시간 10분이 걸렸대. 서점에서 머문 시간이 1시 30분 있대. 승주가 집으로 돌아올 때 걸은 거리는 궁금하네요. 자, 봅시다. 자, 승주가 집에서 어디까지 갈 거래? 서점까지 이렇게 갈 거래. 근데 갈 때는 몇 킬로? 시속 6km로 갔대. 근데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0.5 더 먼 길로 갔대. 그럼 딱 첫 번째, 갈 때랑 올 때랑 길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거 먼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갈 때는 갈 때의 거리를 뭐? x라고 두고 올 때의 거리를 뭐라고 둘까? y라고 한번 더 볼까? 올 때의 거리, 갈 때의 길이의 거리를 x라고 한번 더 보고 올 때의 거리를 한번 y라고 한번 더 봅시다. 됐니?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첫 번째씩 나오는 거죠. x랑 y랑 거리를 비교하면요. x랑 y랑 거리를 비교하면 x보다 y가 더 뭐가 돼? x보다 y가 더 뭐한 거야? 먼 거야? 얼만큼? 0.5만큼 더 먼 겁니다. 근데 난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싶은걸? 얘네들이 같다고 놓고 싶은걸? 이렇게? 그럼 x랑 y랑 같아지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같지가 않아요. 얘가 더 멀어서? 얘가 더? 얼만큼 더 멀어서? 0.5만큼 더 멀어서 얘보다. 그럼 얘네들 같다고 누르면 얘한테 얼마를 더해줘야 돼? 0.5만큼을 더 더해줘야겠죠. 됐어? 소위 이해됐니? 그럼 잘 봐. 벌써 하나씩 찾은 거야.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갈 때는요. 집에서 서점을 갈 때는 또 시간에 대한 식이 나와 있죠. 또 뭐 써야 돼? 거속시 써야 돼. 우리 시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시간에 관한 식 한번 또 써봅시다. 얘들아, 잘 봐. 그럼 갈 때는 몇 킬로로 걸었대? 시속? 시속? 6킬로로. 얼마만큼? x만큼. 두 번째, 올 때는 시속 몇 킬로로? 3킬로로. 얼마만큼? y만큼. 그랬더니 얘가 몇 분이 걸렸대? 1시간 10분이 걸렸대. 1시간 10분이 걸렸대. 얘들아, 이건 표현 어떻게 해줄까? 그렇죠. 6분의 7. 왜? 어차피 1시간 10분이라는 애는요. 분수를 표현하든 시간을 표현하든 60분의 70 아니야? 그죠? 60분의 70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60분의 70이라고 쓰는 겁니다. 됐니? 만약에 그냥 1시간이었으면 그냥 1만 쓰면 되겠죠. 그죠? 애초에 얘는 시속이고 얘도 시간이니까 그냥 1만 쓰면 되는데 1시간 10분이라는 분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얘 뭐 해줘야 돼? 약분해주면 얼마? 6분의 7이니까 양변에 뭐만 곱해주면 돼? 6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걸 못 봤네, 얘들아. 얘들아, 이것도 생각해야 돼. 서점에서 머문 시간이 30분이래. 잘 봐. 그러면 걸어서 3시간 10분이 걸렸대. 근데 중간에 잘 봐. 집에서 이렇게 서점까지 도착을 했어. 근데 서점에서 몇 분을 날려먹은 거야? 30분에 날려먹은 거야. 그리고 나서 집을 다시 돌아왔더니 1시간 10분이 걸린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정확히 걸은 거리만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걸은 거리만. 그러면 1시간 10분이라는 것들 중에서 걸은 거리를 제외한 걷지 않는 거리, 서점에서 30분 동안 구경한 그 시간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총 걸은 걸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40분. 얼마? 40분. 우리는 갈 때 올 때 총 몇 분 걸은 거야? 40분 걸은 거 아니겠어? 여기와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을 둘이 더한 게 40분어치여야 여기서 얘를 더하면 총 몇 분이 나오는 거야? 1시간 10분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가 60분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60분에 40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린 총 걸은 거리만 따지고 싶은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죠? 얘는 그냥 뭐 6분의 4라고 합시다.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어차피 여기 6 곱해주는 게 편하니까. 양분에 6 곱합시다. 얼마야? x 플러스 2y가 얼마? 4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1번과 요 2번씩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돼요. 써보면 x 플러스 0.5는 y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가 얼마? 4입니다. 이걸 연립하겠다는 소리죠. 뭐 그냥 y 자리에 x 플러스 0.5 넣어볼까요? 그게 더 편하겠죠? 그럼 대입하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0.5는 얼마? 4가 나오겠네요. 분배해주면 x 플러스 2x 플러스 얼마? 1은 4가 되면서 3x는 얘 넘어오면 얼마? 3. x가 얼마입니까?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x가 1이면 y는 얼마야? 여기죠. x가 1이면 y는 1.5 나오겠죠. 따라서 승주가 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거리는 몇 미터? 1.5km. 다음 15번, 14번. 자, 소금물이죠. 자, 5%의 소금물 100g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을 만들어냈다. 이때 7%의 소금물의 양은 몇 g이지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얘들아, 우리 소금물 문제는 뭐 그려서 풀기로 했죠? 그렇죠. 비커 그려야 돼요. 그래서 비커 그립시다. 비커 딱 그려놓으면 너무 크다, 비커가. 비커 딱 그리면 물 채워넣고요. 여기는 뭐? 소금물의 양. 여기는 소금의 양. 여기는 농도.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죠? 그럼 첫 번째, 5%의 소금물 몇 그램? 100g. 소금물 100g이고 5%의 농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 뭘 섞는데? 뭘 섞어? 그렇죠. 여기다, 아이씨, 왜 이래. 여기다가 뭘 섞냐면, 무슨 또 물을 섞는데, 근데 몇 프로의 물이래? 8%의 물을 섞는데, 이것도 소금물인 게요. 됐죠? 근데 그 소금물의 양을 지금 알아볼라? 모르죠? 모르는 상황이잖아. 소금물 양 모르잖아. X. 됐어? 그랬더니 뭐가 완성됐냐면 몇 프로의 소금물이 완성됐대? 그렇죠. 7%의 소금물이 양성이 됐대. 얘들 잘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섞어준 물의 양 모르죠? 소금물의 양 모르죠? 그러면 섞어준 소금물의 양 모르면 완성된 소금물의 양을 알아볼라? 몰라요? 그럼 이걸 뭐로 두는 거야? Y라고 두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그러면 100g의 소금물 더하기 Xg의 소금물을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Yg의 소금물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지? 이해했어? 이해니? 소위 이해됐어? 그냥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와야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 물의 양은 얘랑 얘 더해서 얘 나와야 되잖아. 그지? 두 번째, 빈 공간이 누구죠?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어떻게 써?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맞죠?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이런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왔니? 어차피 여기 얘들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합친다고 해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얘 소금의 양과 얘 소금의 합한 게 얘 소금의 양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정리 한번 해볼까? 100 지워버리면 얼마? 5 될 거고요. 여기는 지금 뭐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차라리 100 지우지 말고 뭘 곱해버릴까? 그냥 100을 곱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100 곱해버려. 그럼 얘는 얼마 돼? 500. 얘는 얼마 돼? 8x. 얘는 얼마 돼? 7y 이렇게 되지 않겠니? 식 벌써 두 개 찾은 거죠. 됐니? 그럼 여기도 뭐 마찬가지야. 사실 둘 다 지금 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뭐 사실 아무 데나 집어 넣어도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1번을 요 2번 식에다 집어 넣어 볼게. 얘 둘이 연립해야 되는 거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y 자리에 뭘 넣으면 돼? 100 플러스 x. 그러니까 y 자리에 100 플러스 x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쓰면 이렇게 되겠네. 500 플러스 8x는 7에다가 y 자리에 1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전개해주면 500 플러스 8x는 700 플러스 7x가 되면서 그죠? 7x 좌변으로 넘기면 8x 마이너스 7x니까 얼마 남아? x. 500 우변으로 넘기면 700 마이너스 500이니 얼마? 200 남겠죠. 따라서 x가 얼마? 200. y가 얼마가 돼 그럼? 300 되는 거 아니겠어? 됐어?
그래서 7%의 소금량은 총 몇 그램? 300g이 되겠네요. 다음 15번. 자, 4%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은 후에 물 100g을 더 넣었대. 자, 이건 좀 또 다시 비커 쓰는 거야. 잘 봐. 4%의 소금물에다가 뭘 더했대? 뭘 더했대? 12%의 소금물을 일단 더했대. 거기다가 뭘 더했냐면 소금물이 아니야. 그냥 뭐? 그냥 물을 더한 거야. 물 몇 그램? 100g, 그냥 물 100g 이렇게 더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대? 6%의 소금물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몇 그램? 600g이 된 겁니다. 됐어? 그럼 잘 봐. 우리가 모르는 게 뭡니까? 그 소금물의 양. 누구? 4%와 12%의 소금물의 양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주면 되지, 이렇게. X, Y. 모르니까요. 그죠? 그럼 총 물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여기다 뭐까지 더한 거야? 100. 그냥 물의 양까지. 그게 얼마가 됐다는 거야? 600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 물의 양은요? 그죠? 그게 소금물이든 그냥 물이든 어찌됐든 우리 물의 총량은 600g 됐다 이겁니다. 이걸 다 더했더니. 계산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가 얼마인 거야? 500g이 된 거죠. 됐어? 그럼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겠어? 어디? 소금의 양 가야죠. 똑같아요. 일단 빈 곳 찾아야 돼. 소금의 양 갑시다. 어떻게 돼? 100분의 4 곱하기 X. 그죠? 이렇게. 플러스 100분의 12 곱하기 Y. 그죠? 물의 양 Y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플러스 100. 봐봐. 얘들아, 이거 뭐 구하는 거라고? 소금의 양. 얘들아, 그냥 물에는 소금이 없어요. 그냥 물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맞잖아? 더 이상 더 해줄게? 없는 거죠. 어차피 소금의 양은 누구랑 누구로 결정되는 거야? 얘랑 어죠. 얘네 둘로 결정되는 거야. 그게 여기랑 똑같다는 거지. 물을 아무리 더해봐. 물을 여기다 아무리 더해도 소금 그 농도가 희석될 뿐이지 소금의 양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알겠죠? 물을 빼내지 않는 이상, 소금물을 빼내지 않는 이상은 물을 아무리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소금은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뭐 그냥 없어. 그럼 결국엔 얘네 둘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얘네 둘의 소금의 양이 결국엔 누가 되는 거야? 이 완성된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100분의 몇 프로? 6% 곱하기 600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에 뭐 곱할래? 100 곱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4x 플러스 12y는 얼마? 3600이 되면서 약분이 또 되네요. 뭘로? 4로 다 나눠버릴까요? 4로 나눠버립시다. 얼마? x 플러스 3y는 얼마야? 90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되겠죠. 이건 연립합시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얼마? 500 하나랑 x 플러스 3y가 얼마? 900 하나를 연립합시다. 자, 주하나 뭐 해줘야 돼? 그거 좀 빼줘야죠. 빼주면 얼마 남아? 마이너스 2y 남고 여기서 뭘 빼면 마이너스 400이 되겠죠? 따라서 y는 얼마야? 200. y가 200이면 y 여기다 200 집어넣어봐. x 얼마 나와야 돼? 그렇죠. x 300.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12%의 소금물의 양이니까 얘는 얼마? 200이 되겠죠. 다음 17번. 자, 봅시다. 자, 다음 표는요. 다음 표는 두 식품 A, B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과 열량을 나타낸 거래. A, B를 합해서 단백질 34g과 열량 430칼로리를 얻으려면 식품 A, B를 각각 몇 g씩 섭취를 해야 되냐. 그래서 잘 봐야 되라. A, B 100g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의 성분표야. 그지? 근데 우리가 먹을 건 100g씩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린 100g씩을 먹을 게 아니라 더 쪼개서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딱딱 100g을 맞춰서 먹겠어. 그리고 100g씩 맞춰서 먹는다고 하면 얘네가 나올 수가 없어요. 100g씩 딱딱 맞춰서 먹는다고 하면 절대로 쟤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야. A식품 있잖아요. A식품 1g에
A식품 1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랑 열량이 궁금한 거야. A식품 1g. 마찬가지로 B식품 1g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열량이 궁금한 거야. A식품 1g 먹을 때 단백질 얼마 먹고 열량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잘 봐. 자, 봐봐. A식품 100g 먹으면 단백질이 3g이래.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봐. 일단 100g에 만약에 100g에 어떤 식품 100g에 칼로리가 300이래. 300칼로리래. 이해했어? 따라왔니? 어떤 식품 100g에 칼로리가 300칼로리래. 그럼 너네 1g의 칼로리를 뭐라고 쓸 거야? 그렇죠. 100분의 300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그 1g을 전체 100에서 그 전체로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1g의 칼로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는 몇 칼로리인 거야? 3칼로리 되는 거 아니겠어? 소개 따라왔어? 7번 보고 있는 거지? 됐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얼마야? 3g이야. 그럼 1g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은 뭐라 써야 돼? 100분의 3이라고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엔 그 몇 g이야? 0.03g 되는 거죠. 100분의 3g이니까. 마찬가지로 열량으로 갑시다. 100g에 들어있는 열량이 60이야. 그럼 1g에 들어있는 건 뭐라 써야 돼? 100분의 60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돼? 0.6 칼로리가 되는 거죠. 됐어? 정리 깔끔하게 할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0.6이 되는 거죠. 단위 지울게. 단위 여기다 쓰면 됐다. G랑 칼로리. 됐어?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B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뭐라 써야 돼? 0.1 그래. B에 들어있는 열량은 1칼로리인 거죠. 됐어? 그럼 이제 시작인 거지. 잘 봐. 자, 그러면 우리가 A식품과 B식품 1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을 찾아낸 거야. 1g 당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1g당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과 단백질 찾아낸 거야. 근데 우리는 A식품을 뭐야? 식은 왜 안 썼어? A식품을 몇 그램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A식품은 몇 그램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B식품도 몇 그램 먹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내가 여기서 A식품을 X그램 먹고 B식품을 Y그램 먹으면 이해했어? 이렇게 먹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단위는 몇 그램? 그램입니다. A식품 X그램 먹고 B식품 Y그램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먹는 열량, 단백질은 몇 그램이 돼야 돼? 34g. 칼로리, 열량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30 칼로리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얘네 둘이 합해서 단백질이 34g 완성시켜야 되는 거고 얘네 둘이 합해서 칼로리 430을 완성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볼게. 잘 봐. 그럼 내가 A식품 Xg을 먹었잖아. 그럼 A식품 Xg을 먹는 순간에 단백질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0.03 Xg의 단백질을 먹는 거지. 이해했어? 0.03 Xg의 단백질을 먹는 거고요. B식품 Yg을 먹는 순간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먹는 거야? 0.1 Y의 단백질을 먹는 거지. 이 둘을 합해서 얼마의 단백질을 채워야 된다고? 34g의 단백질을 채워야 된다고. 두 번째. A식품 Xg을 먹는 순간 얼마의 칼로리가 쌓여? 그렇죠. 0.6x의 칼로리가 쌓이는 겁니다. B식품 Yg을 먹는 순간 얼마의 칼로리가 쌓이는 거야? Y의 칼로리가 쌓이는 거지. 어차피 1 곱하기 Y라서. 그랬더니 이 칼로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430칼로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 두 개를 뭐해? 연립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얘는 보니까 소수점이 엄청 많아요.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양변에 뭘 곱해야 할까? 100. 그래서 얘는 얼마? 3x에는 10y가 얼마야? 3400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 곱해줘야 돼? 10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얼마가 돼? 6x 플러스 10y가 얼마? 430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둘이 이제 뭐 해주면 돼, 소희야? 주황색깔식과 주황색깔식 뭐 해주면 돼?
그렇죠. 빼야죠. 빼줍시다.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없어지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3x.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야? 900. 그렇죠. 마이너스 900이죠. 잠깐 다시. 마이너스 900. 따라서 x는 얼마? 300. x가 300이면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300이면 얼마야? 900이네. 그죠? 플러스 10y는 3400이니까 900 넘겨봅시다. 얼마야? 10y는 900 넘어가면 얼마야? 2500. 따라서 y는 얼마? 250g. 따라서 y는 250.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Ag과 Bg 각각 제품을 몇 g씩 섭취해야 되냐? Ag 몇 g? 300g. Bg? B 식품 250g. 이런 식으로. 됐니? 다음 3번. 자, 봅시다. 자, 길이가 48cm인 리본을 남김없이 이용해서요.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몇 배? 2배가 되었다. 자, 일단 얘들아 뭘 만들었대? 직사각형. 요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나 봐. 요런 이렇게 직사각형을 싹 만들었나 봐. 이렇게 싹 만들었는데, 자, 직사각형 만들었는데 길이가 얼마래? 48cm. 즉 길이가 48cm인 리본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소리는 이 녀석 둘레가 얼마나 소리야? 48cm 됐다는 소리지. 그럼 잘 봐. 내가 가로를 모르니까 뭐 x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래, 세로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y라고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직사각형은 가로가 몇 개야? 세로가 몇 개야? 그걸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왜? 똑같은 거 두 개 더하고 똑같은 거 두 개 더했더니 48이 나왔다는 건 똑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면 이 녀석의 절반이 되겠다는 소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주환이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는 x 플러스 y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24가 나와야 된다는 식 하나가 벌써 찾아 나온 거야. 됐어? 두 번째. 직사각형 만들었더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몇 배래? 2배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몇 배래? 2배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래. 그럼 가로가 더 크다는 거죠? 몇 배 더? 2배 더. 근데 나 얘들이 같다고 놓고 싶은데? 얘가 얘보다 2배 더 큰 거지?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얘한테 뭐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죠? 그래서 얘가 몇 번째? 2번째 나온 거죠. 얘들이 뭐해? 연립해주면 되겠네. 그냥 뭐 해주면 되지?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2y는 24가 되고요. 3y는 24가 되면서 y는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따라서 y가 8이면 x는 얼마야? 여기다 집어. 아니면 여기다가. 여기 16이 되겠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8이네요. 얼마? 128. 그죠? 다음 4번. 자, 어느 중학교에서요 2학년 3학년으로 구성된 학생회가 있다. 이 학생회 전체 인원은 몇 명이야? 46명이고요. 이 중 2학년의 3분의 2와 3학년의 5분의 3이 교내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생이 29명일 때 이 학생회에서 2학년 학생이 몇 명? 그러면 지금 너네가 전체적으로 2학년과 3학년 학생의 수는 알아요. 총 합산.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수는 알겠죠? 몇 명? 46명이에요. 근데 정확한 2학년 학생회가 몇 명이고 3학년 학생회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줘야지. 그러면 2학년 학생회를 뭐라 두는 거야? X. 3학년 학생회를 뭐라 둘까? Y라고 하면 더 보는 겁니다. 그럼 2학년 학생회와 3학년 학생회를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46명이 나와줘야 된다는 식을 하나 찾아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학급 회의를 한대. 교내 회의를 할 거래. 근데 2학년 중에는 몇 명만 참석했대? 3분의 2. 3학년 중에는 몇 명만 참석했대? 5분의 3만 했대.
그러면 2학년 학생의 X명 중에서 참석한 녀석은 몇 분의 몇? 3분의 2 X명 참석한 거고요. 3학년 Y명 중에 몇 명 참석한 거예요? 5분의 3 Y명 참석한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을 합해서 했더니 그 교내 회의에 참석한 학생이 총 몇 명이라는 거야? 29명이라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 식까지 찾아냈습니다. 얘 둘이 뭐 해야 돼? 연립해주면 돼요. 얘부터 정리해줄까? 양분에 뭐 곱할래? 15 곱해야겠죠? 양분에 15 곱하면 어떻게 돼? 10x. 여기는 9y. 여기는 얼마야? 빨리 계산해봐. 계산 안 돼? 29예요. 예, 29. 뭐라고? 435.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요식과 요식을 계산해줘야겠죠? 이식과 이식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식과 이식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해줘야 될까? 뭐 해줘야 될까? 뭘 맞춰줄 건데? y. 그러니까 뭐 해줄 거야, 여기다. 1번씩에다가. 9를. 그렇죠. 양변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9x 플러스 9y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야? 414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면서 이 주황색과 이 흰색깔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그렇죠. 빼야죠. 빼면 얼마 남아?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x. 위에서 아래값 빼면 마이너스 21? 맞나요? 그죠? x 얼마? 21. x가 21이면 y는 얼마 해야 돼? 20? 뭐 나오겠네요. 따라서 2학년 학생은 몇 명이다? 21명이다. 7번 갑시다. 7번. 자, 어느 중학교에 작년 전체 신입생이 몇 명? 250명이래.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8% 증가하고 여학생은 10% 감소했대. 전체 신입생은 2명이 증가했대. 이 중 올해 남학생, 올해 신입생 중에 남학생의 수가 궁금하네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수는요. 힌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작년 신입생의 총 수를 알아요. 그리고 올해 신입생의 뭘 알아? 수도 알죠. 그죠? 이해되니? 올해 신입생 수는 얼마야? 2명이죠. 왜? 작년 수는 250이었는데 올해 수는 작년보다 몇 명 증가했대? 2명 증가했대. 근데 어떻게 증가했는지도 알려줬어. 남학생은 8% 증가하고 여학생은 10% 감소했다죠. 그죠? 그럼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올해 신입생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작년 신입생부터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 남학생과 작년에 비해 여학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관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좀 알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써야죠.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를요. 뭐라는 거야? 여학생 수를 쓸 건데요. 올해가 아니라 언제? 작년 걸 쓸 겁니다.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에 대한 식을 써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작년에 여학생이 몇 명인지 남학생이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작년 남학생을 X명이라 두고 작년 여학생을 Y명이라고 둘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작년의 남녀 총합을 알아요. 얼마? 그렇죠. 첫 번째 X 플러스 Y를 했더니 작년 총 250명이 나온 겁니다. 됐어? 그럼 두 번째. 이젠 올해를 따져볼 거예요. 작년 따졌으니까 올해 따져볼 건데요. 올해는요. 작년 남학생에 비해 올해는 작년 남학생보다 몇 프로 증가했대? 8% 증가했대. 그럼 이거 아니야? 작년 남학생은 X명이었는데 작년 남학생에 비해 몇 프로 증가했다고? 작년 남학생의 8%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이렇게 써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올해 다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몇 프로 증가했다고? 8%를
증가했다. 이렇게 써야죠. 따라왔어? 준비 따라왔니? 이해했어? 이거 뭐랑 똑같아? 가격표 문제랑 똑같죠? 정가, 원가, 할인. 그죠? 할인과 이득 붙여서 파는 그런 문제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요, 작년에 비해 몇 프로? 10%? 작년에 몇 프로? 여기 잘못 썼네. 작년에 몇 프로? 10%만큼 뭐 했대? 감소했으니까 빼야 되는 거죠. 무작정 더하면 안 돼요. 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정리 좀 해주면요.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걸 뭘로 묶을 수 있다고 그랬어? X로 묶어내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여긴 X 묶어내면 뭐 남아? 1 남고 여긴 X 묶어내면 뭐 남아? 100분의 8 남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100분의 8은 다른 말로 쓰면 뭐라 쓰는 거야? 0.08이라고 쓰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라 쓰는 거야? 1.08x라고 쓰는 거지.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뭘로 묶어? y로 묶어버리면 얘는 뭐 남아? 1 남고 얘는 뭐 남겠어? 100분의 10은 0.1이죠. 0.1이니까 마이너스 0.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뭐로 써야 돼? 0.9y라고 쓰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1.8x라는 애가 올해 남학생 수고요. 0.9y라는 애가 올해 여학생 수입니다. 얘네 둘이 더했더니요. 전체 수가 얼마가 됐대? 2명 증가한 얼마? 252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뭘 해야 돼? 연립해야죠. 수가 뭐 커지긴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소수점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뭐 곱해? 100 곱해줘야겠죠? 양변에 100 곱하면 108x 플러스 90y는 얼마야? 25,200이 되겠네요. 뭘로 약분시켜버릴까?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뭐 2로 해도 돼요. 뭘로? 10? 뭐 2 해도 돼. 2 하면 어떻게 돼? 54x 플러스 45y는 12,600. 됐어? 또 될 것 같은데? 뭘로? 4? 3? 3으로 해봐. 1에 8x 플러스 1에 5y는 얼마? 4,200. 또 될 것 같은데? 3으로 또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지울까 이제? 3으로 또 될 것 같은데? 6x 플러스 5y는 얼마야? 1,400. 끝났네요. 이제 얘랑 연립만 해주면 되겠네. 양변에 뭐 곱할까? 얘한테 5 곱해줘야죠. 여기 써야겠네. 5x 플러스 5y가 얼마? 1250? 그죠? 거기다 밑에는 6x 플러스 5y가 얼마야? 1400. 따라서 얘들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죠.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x는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150. 따라서 x는 얼마? 150. x가 150이면 y는 얼마? 100 나와줘야겠죠. 됐니? 따라서 올해 신입생 중 남학생의 수? 올해 신입생 중 남학생의 수래. 올해 신입생. 얘는 지금 뭐야? 작년 거잖아. 근데 아까 올해 신입생 뭐라 쓰기로 했죠? 1.8 곱하기 1.8 x라고 쓰기로 했죠. 그죠? 얘한테 얘를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굳이 이렇게 계산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쉽게 가도 돼요. 쉽게 가도 돼. 근데 뭐 빠르게 계산하는 법이 있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1.8x잖아요. 1.08x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100분의 108 아니야? 그지? 여기다 뭘 곱하겠다는 거야? 150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얘들이 뭐 돼? 약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 2랑 3으로. 다시 얘랑 또 되는 거 아니야? 얼마로? 54로. 다시 얘들이 더 곱하면 얼마야? 16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올해인지 작년인지를 잘 봐야 돼. 올해는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돼. 알겠죠? 9번. 또 소금물이야? 이제 소금물 이제 거의 뭐 별거 없지 않아 이제?
비커만 싹싹싹 그리면 금방 하잖아요. 그죠? 자, 9%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300g을 섞었대. 그때 6%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섞어야 되는 9%의 소금물의 양. 비커 항상 그려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는 소금 뭐? 물이고, 여기는 뭐? 소금이고, 여기는 뭐? 농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이 처음에는 9%인데 소금물의 양을 알아 몰라? 몰라요. 여기다가 또 똑같은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더했는데 이때는 소금물 몇 그램? 300g짜리에 농도 몇 프로? 5%짜리 소금물을 섞었대.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건 몇 프로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은 거야? 6%의 소금물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우리가 모르는 건 뭐야? 9%의 소금물에 양 모르니까 이걸 뭘로 둬? X. 그럼 6%의 소금물의 양도 몰라? 모르겠죠. 됐어? 그럼 첫 번째씩 나왔네. 첫 번째, X 플러스 300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돼? Yg이 나와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소금의 양을 몰라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100분의 9 곱하기 얼마? X 플러스 100분의 5 곱하기 얼마? 300은 얼마가 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100분의 6 곱하기 Y 형태가 나와줘야지. 됐니? 양분의 뭐 곱해? 100 곱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9x 플러스 1500. 그건 얼마야? 6 y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뭘로 나눠버려? 3으로 양변 나눠버리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3x 플러스 500은 2y 이렇게 되겠네. 그럼 따라와서 여기다 쓰면 되겠네. 3x 플러스 500은 2y.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네. 얘들이 연립해버립시다. 그죠? 그럼 뭐 깔끔하게 이미 또 여기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버릴까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y 자리에 뭘 넣겠다고? x 플러스 300 넣읍시다. 그럼 밑에는 3x 플러스 500 있고요. 왼쪽에는 2에 y 자리에 x 플러스 300을 이렇게 넣겠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정리해주면 3x 플러스 500은 2x 플러스 600이 되고요. 따라서 x 좌변으로 넘기면 2x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 남아? x 남을 거고요. 500 우변으로 넘기면 얼마 남아? 100 남겠죠. 따라서 x는 100, y는 얼마? 400g 되지 않겠어? 여기다 넣어야죠. x가 100이면 y는 400 넣어야죠. 따라서 이때 섞어야 되는 9%의 소금의 양은 얼마? 100g 되겠죠. 다음 10번. 자, 포도주스랑 오렌지 주스를 합해서 몇 그램 마셨대? 몇 미리? 420ml 마셨대. 이때 섭취한 열량이 228칼로리라고 한다고? 이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의 100ml의 열량 각각 50칼로리, 60칼로리일 때 마신 포도주스의 양은,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야? 포도주스랑 오렌지 주스를 합해서 먹은 양 알고요. 뭐 알아 또? 열량을 알아요. 근데 얼마나 마셨는지 알아볼라? 각각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몰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포도주스를 마신 양이 얼마만큼 마신지 모르니까 X 밀리리터만큼 마셨다 이거야. 됐어?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얼마만큼 먹은지 모르니까 Y 밀리리터만큼 먹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 근데 얘네 둘이 합해서 먹은 양이 얼마라고? 그렇죠. X 플러스 Y 했더니 420ml를 먹었다는 거야. 됐어? 두 번째, 둘이 합해서 칼로리가 얼마? 228칼로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램당, 즉 우리가 몇 그램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몇 그램인지 먹었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아는 건 100g당의 칼로리잖아. 그지? 그럼 우리 이걸 100g당 단위를 딱딱 맞춰서 계산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주는 거냐면 포도주스와 오렌지 주스의 포도주스 1g에 1ml에 들어있는 무슨 양? 열량을 구해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렌지 1ml에 들어있는 열량을 구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 100ml당 포도주스가 50칼로리면 1ml당 얼마야? 100분의 50 아니겠어? 얘는 얼마야? 100분의
60 아니겠어? 다시 얘는 쓰면 얼마가 돼? 0.5. 얘는 얼마야? 0.6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두 번째. 포도를 Xml 마셨어. 그럼 Xml 마신 포도의 칼로리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0.5X. 포도 Y만큼 마셨어. 그럼 Y만큼 마신 오렌지의 열량은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0.6Y. 그랬더니 얘네들을 합쳐서 총 몇? 228칼로리를 먹었다 이거지. 얘네들을 뭐 해야 돼? 연립해줘야죠. 밑에 식에 뭐 곱해? 10. 5x 플러스 6y는 얼마? 2280이 되겠네요. 위에 있는 식에 뭐 곱해? 그렇죠. 5x 플러스 5y는 얼마야? 5 곱하면 2100?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 얼마 남아? 그렇죠.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80. 따라서 y는 얼마? 자, y가 180이면 x는 얼마? 여기다 해줘. 240 나오겠네요. 둘이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420 나와야 되니까. 다음 우리 원하는 거야? 포도 주스야? 240. 다음 11번. 어디 갔어? 자, 또 중요한 문제죠. 자, 이 두 자리 자연수 문제는 중요합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얘들아.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요.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 10이래. 그럼 내가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 놓을 건데 10의 자리를 x라고 두고 1의 자리를 y라고 둘 겁니다. 됐어요? 그럼 10의 자리를 x라고 두고 1의 자리를 y라고 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래? 10이라고 뒀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대. 그럼 내가 이 수를요 다시 표현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처음 수. 처음 수를 다시 표현하면 뭐라 쓸 수 있냐면 10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x, y라는 요 두 자리 자연수는 10x 플러스 y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주한 이해되니? 뭐 확실해? 소위 이해됐어? 그러면 바꾼 수는 바꾼 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꾼 수는 뭐라고 쓰는 거야? yx 아니야? 그지? 그럼 yx는 뭐라 써야 돼? 10y 플러스 x라고 쓰는 거지.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뭐만큼 작대? 이만큼 작대. 그러면 처음 좀 해볼게. 10y 플러스 x가 바꾼 수죠. 바꾼 수는 처음 수의 몇 배? 그쵸. 처음 수의 3배를 한 거보다 뭐만큼 작대? 이만큼 작대. 처음 수의 3배 한 거보다 얘가 이만큼 더 작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난 얘네들이 다 같다고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얘한테 뭐 해주면 돼? 2를 빼? 잘 봐. 지금 얘네 둘이 비교하면 누가 더 작은 거야? 왼쪽 게 더 작은 거야. 뭐만큼 작은 거야? 이만큼 작은 거야. 그럼 얘가 얘보다 이만큼 작아. 근데 난 얘랑 같다고 놓고 싶네? 그럼 얘한테 뭐 해주면 돼? 플러스 2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됐어?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10y 플러스 x 플러스 2는 전개해주면 30x 플러스 3y가 될 거고요. 얘를 이렇게 넘길까요? 아니다. 얘를 이렇게 넘깁시다. 상관없을 것 같아. 얘를 이렇게 넘길게.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기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0 될 거죠. x 만나면 마이너스 29x. y 플러스 3x 좌변으로 넘어가면 10x랑 만나서 플러스 7y. 그리고 상수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얼마?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2번. 마이너스 29x 플러스 7y는 마이너스 2. 이 둘을 연립해야죠. 위에 있는 식에 뭐 곱해주고 싶어 소희야? 얼마? 그렇죠. 위에 있는 식에 7 양변에 7을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럼 얼마야? 70 되면서 위에 있는 식 아래 있는 식 뭐 해줘야 돼? 빼야죠. 빼버립시다.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얼마야? 36x. 그렇죠.
36x가 되고요. 70에서 2 뺀대요. 70에서 마이너스 2를 뺀대. 72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 2. x가 2면 y는? 끝났죠. 그럼 처음 수는 뭐야? 28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12번. 자, 어느 수영장에서요, 입장료가 성인은 얼마? 6,000원. 학생은 얼마? 2,000원. 근데 성인과 학생을 합해서 13명 입장한대. 총 입장료가 얼마? 42,000원. 너무 쉽네, 이건. 그래서 학생을 몇 명인지 알아볼라? 학생 모르고요. 성인 몇 명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그 학생 X, 성인 Y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학생과 성인을 합해서 몇 명이 입장한대? 13명 입장한대. 첫 번째씩 찾아냈지. 두 번째. 성인은 얼마? 6,000원. 학생은 얼마? 2,000원.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학생은 인원수당 2,000원 내야 되니까 2,000X. 성인은 인원수당 몇 명? 얼마? 6,000원. 그러니까 성인의 가격은 6,000Y. 얘네 둘을 다 합했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42,000원이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두 개를 연립해줘야겠죠. 연립하기 전에 일단 약분 좀 없애주는 거 없애줘 버립시다. 일단 공세개 지워버리죠. 그죠? 남는 건 뭐야? 2x 플러스 6y는 42. 또 뭐가 나눠지는데? 2로.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3y는 얼마? 21. 얘네 얘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날라가면서 얼마 남아? 마이너스 2y. 13에서 21 빼면? 마이너스 8. y는 뭐야? 4. x는 9 되겠죠. 따라서 학생 수 9명. 다음 13번. 자, 은정이랑 재우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4칸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2칸씩 내려간다. 자, 얼마 은정이는 처음 위치보다 4칸, 재우는 처음 위치보다 16칸 올라가 있었다고 했을 때 재우가 이긴 횟수를 구하세요. 자, 봐봐. 나 가위바위보는 둘이서 했대요. 그럼 둘이서 하면 무조건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왜냐면 뭐 비기면 우리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승패가 날 때까지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잘 봐.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진 겁니다. 내가 지면 상대방은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아닐까? 내가 10판을 했어. 그럼 내가 10판을 했으면 이런 거야. 어떤 사람과 내가 가위바위보를 10판을 해서 내가 8번 이겼어. 그지? 그럼 몇 번 진 거야? 2번 진 거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8번 이기고 내가 2번 진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야? 2번 이기고 8번 진 거예요. 그럼 나의 패배가 곧 상대방의 승리거든. 나의 승리가 상대방의 패배거든. 그럼 이렇게 써야죠. 은정이랑 재우가 게임을 하는데요. 은정이가 승하는 횟수는 뭐랑 같냐면 재우가 패하는 횟수와 같지 않겠어? 은정이가 7번 이기고 3번 졌다라는 건 재우가 7번 지고 3번 이겼다는 소리거든. 은정이가 승리한 건 재우의 패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알아볼라? 몰라요. 그걸 X라고 두는 거죠. 반대로 재우가 승하면 은정이는 뭐 하는 거야? 패하는 겁니다. 은정이의 패와 재우의 승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볼라? 몰라요. Y라고 주는 거죠.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첫 번째 은정이가 몇 칸 올라가 있대? 처음보다 4칸 올라가 있대. 그래서 은정이가 4칸 올라가 있을 때 그 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해야겠죠. 일단 승리를 하면 할수록 몇 칸씩 올라가? 4칸씩 올라가. 근데 은정이는 몇 승했어? X 승했어. 그럼 은정이가 올라간 계단수는 뭐라 써야 되는 거야? 4X라고 쓰는 거지. 됐어? 패배를 하면 할수록 몇 칸씩 내려올 거야? 2칸씩 내려올 거야. 근데 은정이가 패한 건 몇 번 패했어? Y번 패했어. 그럼 은정이는 2칸씩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Y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총 위치가 얼마라는 거야? 은정이는 처음보다 4칸 올라가 있었다 이거지. 됐니? 두 번째, 재우 갈 겁니다.
재우 갈 겁니다. 자, 재우는 몇 번 이겼대? y번 이겼대. 그래서 재우는 4y만큼 올라간 겁니다. 맞죠? 근데 재우는 몇 번 졌어? x번 졌어. 따라서 마이너스 2x만큼 내려올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보다 얼만큼 올라가 있었대? 16큼 올라갔을 때. 이 둘을 뭐 해줘야 돼? 연립하면 됩니다. 정리할 거 충분히 정리합시다. 2로 나눠줄 수 있겠죠?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x-y는 2가 될 거고요. 얘도 2로 나눠줄 수 있죠? 2y-x는 8이 될 겁니다. 좀 깔끔하게 바꿔서 좀 써주면 여기서 쓸게. 2x-y는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8이 되면서 이 둘을 연립하자 이거죠. x, y 순서 좀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 뭐 위에다 할까요? 위에다 뭐 곱하고 싶어? 2 곱해주는 거 좀 좋지 않을까? y 맞춰주는 게.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 4x-2y는 얼마야? 4? 뭐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었네. 하나만 바꿀 거 그랬다. 그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죠. 더해주면 얘 없어지면 얘2 더하면 얼마? 3x. 얘2 더하면 12. 따라서 x는 얼마? x가 4면 여기다 넣을까? 아니다, 여기다 넣자. 8-y가 2가 나와야 된대요. y는 얼마? 6 나와야죠. 따라서 재우가 이긴 횟수 y 6번이 되겠죠. 됐니?